오느라 고생한 사람들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내일 두 회 해야 돼. 하나가 이제 대화의 수준 분석, 또 하나가 카드 피드백 두 개 하기로 했죠. 네, 요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전부 내가 개발한 이론이라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내용들이죠. 내 스스로 가르칠 때는 꽤 자부심을 갖고 가르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중에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 믿고 가르치는 사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지 멋대로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우선 집단 속에서 계속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기 의도하고 말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서툴러서 정확한 단어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또 감정이 동요가 되어버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또 상대방이 의식되면 이 말했다 저 사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이거 의식되면 또 말 제대로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장애들이 많아. 제일 큰 게 뭐예요? 선입견이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좀 와봐 하면 야단 맞은 놈은 또 야단 맞을까 봐 겁나고, 칭찬 듣는 놈은 또 칭찬 들을 줄 알고, 여기서 야단 치려고 불러도 그 선입견이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 다룰 때는 전혀 대화가 안 돼.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랍 친구한테 선물을 줬더니만 딱 꿇어 앉아가지고 알라 신한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선물은 내가 줬는데 너는 왜 알라한테 기도를 하냐 했더니, 알라 신께서 너로 하여금 나한테 이 선물을 주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선물을 그거 받고 내 거는 내놔라. 문화가 다르니까 대화가 그렇게 오해들이 생기지, 그지? 전달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전달 과정에서 우선 이 말하는 사람의 외모나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할 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미인의 이야기는 훨씬 더 신뢰스럽다. 못생긴 여자 자기 주장 강하게 해봐라, 꼴값 된다 하고 안 믿는다. 이런 게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장애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어요. 다 같이 겪는 그런 장애들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겪어도 되는 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도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유리한 장단점은 늘 같이 있는 유리한 점인데, 우선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영어는 글이 먼저 발달됐어요. 그래서 문어체예요. 우리는 말이 먼저 발달됐어. 그래서 대화체예요.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나요. 글로 쓸 때 주어를 생략해 놓으면 그 문장이 될까? 안 되지. 오케이. 그런데 쳐다보고 이야기할 때 주어가 생략했다고
말이 안 될 수가 있나. 스님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했는데 누가 반가워? 내가 반가워. 저 스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 말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말은 거의 주어가 생략이 돼. 미국서 그 국어학자하고 재미경영학자 모임에 갔다가 이 사람이 우리말이 주어가 없다고 미분화된 말이다 하는 말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네.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미국식 잣대로 우리를 갖다가 마구 재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막 열이 나거든. 옛날에 한번 그 워커힐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미국서 공부한 녀석이 후배 녀석인데 형님 참 쟤들 한번 보십시오. 걱정입니다. 한국 애들 17, 18살 아가씨들이 그 앉아 놀고 이쪽에 미국 애들이 놀고 있는데 왜 저쪽 애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 애들 저렇게 밝고 표현을 잘하고 감정 전달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애들이 저 봐 표정이 없잖아. 그래 저런 애들 놓으면 또 저런 밝은 애들 놓을 거고 저런 애들은 또 놓으면 저런 애들 놓을 거 아닙니까? 형님 참 걱정입니다. 저런 거 보고 형님은 아무 느낌 없습니까? 웃음시 나는 쟤들은 보면 아무 느낌 없는데 네 보기 참 기가 막히고 걱정이 돼도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다. 왜요? 한번 따져보자. 미국 애들이 느끼는 저 정도의 기쁨을 저렇게 주고받으려면 한국 애들은 그냥 쳐다보고 눈만 찡긋해도 전달이 돼. 그렇잖아? 노동생산성이 저희들이 5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저기 감정 전달 잘 된다고 보는 네 눈 그게 걱정 아니냐. 어때? 내 말 틀렸어요? 우리는 쟤들이 느끼는 저 정도의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 전달하려고 손까지 흔들고 막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짓고 우리는 그래 안 해. 우리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대화체이기 때문에 주어가 늘 빠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말이 대화체인데 이게 사람을 보통 긴장시키는 대화체가 아니에요. 우리말이 사람을 긴장시키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조사 있잖아, 그지? 조사 한 글자만 싹 바꿔버리면 문장 전체 의미가 정반대거든. 미국말은 전체 의미를 반대로 하려면 거의 문장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고니는 얼굴도 미남이다. 좋잖아, 그죠? 얼굴이 미남이다. 얼굴은 미남이다. 진실은 아니지만 얼굴만 미남이다. 이래 되면 딱 글자 한 자만 바꿔보면 의미가 정반대도 되죠. 그렇잖아? 두 번째로 우리말은 믿을 게 못하는 게 앞에 쫙 가다 끝에 가다 싹 꺾어져 버리거든. 봐라 사랑비두주 내가 말이야 사실은 그동안에 가르친 한알 멤버들만 해도 한 600명이 넘잖아. 한 10년 세월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 많은 스님 중에 너처럼 정말 적극적이고 성품이 좋지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 좋지 공부 열심히 하지 보통 또 밖에 와서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집에 가서는 웃기잖아. 근데 너도 집에서도 애들 잘 키우지 너같이 훌륭한 애는 정말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끝없이 칭찬이 늘어진다. 듣는 사람 점점 기분이 좋아지나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 왜 그런지 아나? 끝없이 가다도 끝에 가서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하면 앞에까지 전부 무효야. 그래서 우리말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꺼졌다고 끝나면 안 돼. 그게 다시 또 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말은 통찰에 의한 대화예요. 영어는 직선적인 대화예요. 어때? 나는 너를 죽시록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아직 못 들었나? 눈 밝은 남학생들이 없나 보다.
미국 애들은 프로포즈를 하면 I love you 바로 한단 말이야. 그 앞에 리얼리 붙이고. 지난번에 한 친구가 뭐 연애 편지를 쓰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리얼리만 썼어요. 몇백만 개를 안 썼겠어. 그러고 love you를 붙여가지고 보낸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던데. 나 보면 참 할 일 없다. 우리 문화는 사실은 어느 적대관점을 가지고 살아온 문화거든. 말은 말 없이 통하는 게 진짜다. 이따 집에 전화해봐라. 남편한테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하면 대답이 뭐라 나오나 대부분 아마 10중 8구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느냐. 내가 결혼해가 니하고 살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왜 필요하냐. 그렇더라도 해주소. 이래 되는 게 싸움이잖아. 오히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정도를 자꾸 깎아 먹는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딴 걸 하거든. 오늘 밤에는 유난히 다리 박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다리인데 옛날에 양주동 박사한테 그 강의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둘이 가는데 오늘 밤에는 유난히 다리 박습니다 하는데 저도요 해야지 어제하고 똑같은 다리인데 하면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말은 표면에 주고받은 사실을 들어서는 안 돼요. 듣고 뭐 그 밑에 있는 의미를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뭘 들어야 돼요? 말 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이 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 씨알머리 없는 놈도 물론 사람 취급 안 해. 씨알머리 없다는 거는 주체성 없다 소리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관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귀 알아듣는 우리말의 대화 방식을 미국의 칼 라자스 박사께서 논문으로 써놓은 걸 73년도에 읽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한국인의 대화 방식인데 한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걸 연구해가지고 세계 1인자가 됐나 궁금한 거야. 난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 79년도에 엔카운터 그룹의 퍼실리테이터 과장인 샌디아고 대학에 가서 라호야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라자 선생님 만나서 이게 동양인의 대화 방식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연구하셨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동양인의 대화 방식이 맞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더니 로자스 박사도 나처럼 대학 때 처음에는 농가대학을 들어갔댔어. 농가대학 2학년 때에 대학 선교단 일원으로 배 타고 동경 와서 동경서 부산 와서 부산서부터는 육로로 북경 가서 우한으로 뭐 중국을 다니면서 북경에서 동양의 도를 접하게 됐고 동양인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됐어요. 이제 신앙관도 많이 바뀌고 미국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심리학과로 바꿔서 그때부터 심리학을 하면서 동양인의 대화 방식에서 액티브 리스닝을 연구를 하게 됐다. 제가 한국 가도 가르쳐 싶은데 좋습니까? 하니까 자기 논문에 사인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그때부터 액티브 리스닝을 국내 기업 관리자들이나 경영자들한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라자스 선생님이 만든 액티브 리스닝에서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들었지, 그지? 적극적인 경청에서 적극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거 잘못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적극적이라면 내가 잘 안 듣다가 열심히 들으면 적극적이 되나? 어때? 그런 걸까? 대답을 안 해.
저 사람 묻는 거 보여 아닐 거는 맞을 것 같고 아니다 가려고 자신 없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열심히 듣는 거는 경청으로 좋게. 적극적이라는 거는 보통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는 반응하고 확인해 주는 단계들이 빠지잖아. 그지? 액티브라는 거는 네 소리가 이런 소리냐, 네 심정이 이랬냐 하는 걸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게 액티브예요. 리스닝은 경청이고. 어제도 LG그룹 그 연수원에 가서 LG 고참부장들한테 MBA 과정 가르치면서 액티브 리스닝에서 상대방 이야기하는 거 내가 또 확인하고 반복하고 뭐 이랬더니만 왜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했던 걸 또 하고 그럽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는 게 끝나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내 말을 저 사람이 확실히 알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듣는 게 끝이 나는 거야. 내가 듣고 대답하는 게 들은 게 아니거든. 듣고 네 소리 이런 소리냐 확인해서 저 사람이 내 말 확실히 알아들었구나 생각나게 들어야 하는 이런 반응하는 단계가 액티브예요. 듣는 게 리스닝이고. 액티브 리스닝에서 로저스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은 그 속에 있는 의미 듣고 그 밑에 깔린 기분 듣고 이 두 개를 하는 게 액티브 리스닝이에요. 그걸로 뭐 세계 1인자가 됐고 또 그 이론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쳤지. 특히 로저스님의 큰 영향을 받은 분이 골든이잖아. 여기도 아마 PET 강사들이 있을 거야. 손 한번 들어봐. 부모교육 강사 없어? 신기하다.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eachers Effectiveness Training, 또 Leader Effectiveness Training 해가지고 액티브 리스닝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유행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부모교육 많이 하고 있어. 내가 그걸 가지고 기업체 관리자들한테 자꾸 가르쳐 보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그걸 쓰면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만 주고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의미나 기분까지 받아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막 그 이상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부족한 거야. 의미 듣고 기분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연구하다가 LG 산전이라는 회사 컨설팅 할 때인데 사원들이 저녁마다 퇴근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닭발집에 가가지고 닭발 한쪽에서 들고 한쪽에서 소주 한 병 들고 그 집엔 의자도 없는 그런 할머니가 하는 집인데 들어가면 들고는 한두 시간씩 떠들다가 가는데 사원들이 퇴근해서 술집에서 뭐 하느냐고 가봤더니만은 매일 저녁 하는 게 자기 상사들이 인사고과하고 앉았어요. 특히 회사에서 인사 끝난 다음에 하는 거는 재밌는 인사가 많다. 진짜 우리 회사 보면 신기합니다. 선생님 왜 꼭 속아야 될 놈들은 승진시키고 승진시켜야 될 놈들은 속고 그래 이 회사가 되려면 사장부터 속아야 되는데 딱 나를 사장만 시켜주면 일주일 내에 회사의 질서를 탁 잡을 수가 있는데 저 회장님이 저걸 몰라가지고 뭐 저 정도 그거라. 근데 관리자들이 부하 사원들을 인사고과하는 데는 엄격한 고과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내가 늘 컨설팅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했으니까 잘 아는데 이 사원들이 자기 상관들을 인사고과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술 먹다가 물어봤어. 처음에는 그 친구들 양복 입고 가니까 상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들 어떤 선생님 그 새끼들 이야기를 하지 마이소. 와, 그 새끼들 회사 사람 아닙니까? 너거는 우리는 공장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이런 판에 이래가지고 가야 되나? 벗어버리고 잠바대기 걸치고 스르바뜰뜰 걸고 술 먹으면서 같이 막 어울려가면서 험한 말 막 써가면서
그 한여를 그렇게 어울리니까 안심을 하는지 이제 내 있어도 저거 할 소리 막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야, 인마 너 팀장 어떠노? 그 새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는 게 있어 또 하나가. 너 팀장 어떠노? 우리 팀장하고 대화는 됩니다. 그랬어. 그렇지? 자, 너 팀장 어떠노? 예. 우리 팀장하고는 배짱이 맞습니다. 그랬어. 너 팀장 어떠노? 우리 팀장 진짜 사람 알아봅니다. 너 팀장 어떠노? 우리 팀장 나 진짜 잘 봐줍니다. 그랬어 또. 그게 다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뭘까? 어? 누구 팀장 어떠? 우리 팀장 끝내줍니다가 있어. 야, 이게 뭔가 액티브 리스닝을 안만 해도 끝내준다 소리를 못 들어. 잘 봐준다 소리도 못 듣고 사람 알아본다 소리도 못 듣고 액티브 리스닝 하면은 대화는 됩니다. 해서 배짱이 맞습니다까지는 돼.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화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실험 성격을 내가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거는 뭐 책상머리에서 나왔거나 책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소주집에서 나온 경험의 바탕을 얻은 일이라. 배워서 쓰면 바로 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 표면에 사실을 주고받을 때에 사실이 그냥 전달될 때가 있지. 이건 무슨 색이고, 예, 구릿빛 색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그대로 사실만 전달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실이 그대로 전 표면에 주고받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있을 때가 있지. 그치? 처음 연애할 때 뭐라 하더라, 그 친구가. 혹시 차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응? 차나 한잔 하자 소리가 차 한잔 하자 소리냐? 아니잖아, 그지? 근데 차나 한잔 합시다 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지? 의미가 있지. 다른, 우리, 그러니까 사실 주고받을 때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을 때는 마음을 주고받을 때 말하고 의미하고 다를 때거든. 그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만날 안주감이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들으면은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뭐를 알아? 뜻을 통하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해도 그렇게 되거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맛있는 이야기인데 해줄까? 내가 뭐 도에 대해서 글 좀 쓰고 했더니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세 사람이 동양의 도 공부한다고 한국말을 한 2년씩 배워가지고 서울에 왔네. 와서 찾는 게 없는데 만나야 되잖아, 그지? 만나자마자 한국에 왔으니까 도의 나라에 왔으니까 도사를 만나겠다네. 도사가 있나 어디? 요새 도사 씨를 말렸어. 왜냐하면 도사들이 산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산불 내니까 산간수들이 다 쫓아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시기를 말했지만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계룡산에 가거나 오대산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몇 사람 있었어. 내가 도사라 하면은 여러분들 호흡하면은 1회 호흡하면 한 10초에서 15초 걸릴 거예요. 그렇지? 근데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해서 이래야 한 1분쯤 넘어서야 이제 도의 경지에 든 사람이다.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쯤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해요? 생식을. 고기 같은 거 안 먹어.
그래 우리 같이 고기 먹는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이미 아주 육감이 발달된 사람들이니까 역겨워서 싫어서 피해버려. 그 미국 사람들 왔으니까 서울서 한 일주일 이상 굶기 가지고 고기 안 미기 가지고 도사 만나러 가야 되니까 계룡산에 가가지고 이제 소문해가지고 참 친구 불러서 만나게 해주고 돌아올 때 밤 10시 좀 넘었는데 대전 가까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배고프다 대전 가면 바로 식당 가자. 나는 안 간다. 어디 가노? 친구 집에 간다. 이 친구 좀 놀래가지고 지금 10시 넘었으면 미국에서는 전화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굉장히 금기 상황인데 간다니까 놀랬지 뭐. 이 친구들이 다 초대 받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받았다 했거든. 언제 받았냐 이게 우리는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초대를 한몫 다 해놓고 산다. 너희들처럼 시간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은 이건 손님이지 친구가 아니다. 사실은 말이 친구지. 걔들 중학교 2학년 때 연애할 때부터 알던 친구니까 친구가 아니잖아. 그죠? 네 마누라 내 마누라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밤늦게 가 두드리니까 자다가 이놈 나오고 친구 부인 나왔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터졌다. 와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산에 돌아다니다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 아참 내 정신 바락하다 인사 끝나자마자 저녁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됐다. 요즘 뭐 너희들은 안 먹었으니까 혼나 익한다면서. 그거는 미국 사람 다 된 거야. 우리는 그래 안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 이야기를 합니까? 벌써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는. 배고프다고 밥 준다고 들고 먹었다가 기가 막힐까죠. 그렇다고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너무 태연하게 또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친구 부인은 내려서 나갔고 조금 있더니만 식사 준비됐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그냥 가나? 아니 먹었다는데 왜 준비합니까? 먹었더라도 한 숟가락만 더 드십시오. 그것도 그냥 못 가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가자. 맛있게 먹고 먼저 자라 그러고 놀고 자러 들어갔더니 얘기 좀 하자 이겁니다. 셋이 옷도 안 벗고 그냥 앉았어. 왜 앉았냐 했더니만 얘기 좀 하자. 뭐냐 했더니 너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아무런 이익을 볼 목표도 없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하더라. 그런 네가 우리한테는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 했겠냐. 알아듣도록 납득시켜 주든가 아니면 헤어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조상님들 말씀이 맞구나 했더니 너희 조상들이 뭐라고 하셨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대. 말귀가 뭐냐. 아까 내 친구 부인이 날 보고 아참 저녁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지. 했습니다. 그거는 당신들 보기 시장에 보인다. 내가 식사 준비하겠다. 그게 그 소리더라. 벌써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는 그건 밤늦게 와서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배고프다 빨리 좀 해온나. 그게 그 소리다. 먹었다는데 왜 준비합니까? 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소리고. 먹었더라도 한 숟가락만 더 드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are welcome이다. 그게. 참 이러면 안 되네. 정말 고맙다. 잘 먹겠다. 이 그 소리다. 너희 미국 사람들이 무슨 제재로 한국말 배우겠네. 우리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들어서는 안 돼. 항상 말 듣고 뭐 들어야 돼? 의미 들어야 돼. 지난번에도 상담한다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막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러면 죽는 게 나는 곧 죽으러 갈 놈이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서 상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뭐 해야 돼? 자살 우려가 있다 해서 바로 보고하고는 철저하게 입원시켜야 돼요. 안 시키고 그 사람 자살하면 나중에 수용당한다. 근데 한국에서 진짜 탁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는 놈 치고 죽는 놈을 못 봤거든. 진짜 다른 놈이잖아.
내가 어떻게든지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싶습니다 소리잖아.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말 속에 뭐가 들어서 기분이 들었죠. 저 기분을 찾아내는 방법도 기분의 종류나 이렇게 다양하게 공감 수용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이번에